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뱅가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상 채권 ETF 두 개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ETF가 아니라 채권 ETF다 보니까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뱅가드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30일에 발표된 뉴스, 따끈따끈한 뉴스가 되겠는데요. 뱅가드가 투 텍스 이그젬트 본드 ETF 두 개의 절세가 되는 채권 ETF를 출시하였다고 그럽니다. 이 ETF 티커는요, VTEI와 VTEC가 되겠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상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VTEI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뱅가드 인터미디어트 텀 텍스 이그젬트 본드 ETF가 되겠습니다. 이 스타일을 보시면요, 인덱스라고 해놨으니까 역시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지수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S&P에서 발행하는 채권 인덱스가 있는데요, 이걸 따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인터미디어트 텀이니까 중기 채권이 되겠습니다. 기간으로 따진다면 5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을 이제 중기로 잡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채권이 주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테고리는 뮤니시펄 내셔널 인터미디어트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뮤니시펄이라니까 지역정부, 주정부 채권이니까요. 캘리포니아에서 발행한 채권, 텍사스에서 발행한 채권, 플로리다에서 발행한 채권, 뉴욕에서 발행한 채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묶여있는 이러한 채권 펀드로 보시면 되겠고요. 리스크 리월드, 위험성을 보시면요, 채권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익스펜스 레이시오를 보겠습니다. 이 펀드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0.08%라고 나왔으니까 1년에 $10,000를 이 ETF에 투자를 하였을 시 $8가 뱅가드와 그 펀드 매니저에게로 지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싼 인덱스 펀드나 ETF를 보신 분들은 0.03%, 0.015% 이런 식의 펀드를 많이 보셨을 건데요. 자, 이러한 펀드와 비교해 봤을 때 0.08%는 조금 비싸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권 펀드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손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나오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만기가 된 채권은 팔고 또 다른 채권을 사들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래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 한 회사의 주식이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고 의결권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주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채권 같은 경우에 2020년에 발행한 거, 2021년에 발행한 거, 그리고 5년 만기, 10년 만기, 1년 만기 한 회사 안에서 수십 개의 채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종류도 많고 거래하기가 오히려 더 힘든 것이 바로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08%의 채권 ETF는 다른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싼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10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VTEI 안에 어떠한 채권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약자로 되어 있어서 대충 가늠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펀드 설명서 프로스펙터스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메릴랜드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오브 T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디파트먼트 오브 트랜스포테이션 교통 관련된 에이전시가 아닌가 싶어요. 메릴랜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것도 있고요. KY 프랍 앤 빌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켄터키에 있는 프라퍼티 빌딩, 주택 관련된 이러한 것을 담당하는 곳 같아요. 이외에도 노스캐롤라이나, 아틀란타,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에 있는 채권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쿠폰 레이트라고 해서 이 채권이 주는 이자율이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5%, 4%, 3.25 조금 더 싼 것도 있고요. 5% 이런 식으로 각 주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채권이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이 VTEI ETF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VTEC가 되겠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뱅가드 텍스 이그젬트는 맞는데 여기는 C가 있으니까 바로 캘리포니아 텍스 이그젬트 본드 ETF가 되겠습니다. 역시 인덱스 ETF가 되겠고요. 중기 채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개 주에 있는 채권이 섞인 것이 아니라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러한 채권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익스펜스 레이오는 역시 동일하게 0.08%로서 1년에 $10,000를 이 ETF에 투자를 하였을 때 $8가 뱅가드와 그 펀드 매니저에게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가격은 $101 정도 하고 있습니다. VTEC 안에 들어가 있는 채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보시면 CAVAR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의미는 잘 모르겠고요. 캘리포니아 것이 있고요. 이베이 뮤니시펄 유틸리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스트 베이 뮤니시펄 같습니다. 온타리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다양한 도시 그리고 에이전시에서 발행한 이러한 채권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VTEC가 되겠습니다. 뱅가드에서 이러한 뮤니시펄 펀드 ETF를 찾으시려면요. 검색하는 창에 가서 텍스 이그젬트로 찾으시면은 이러한 뮤니시펄 펀드 ETF가 나옵니다. 이번에 발행한 VTEC 그리고 VTEI 이외에도 이전에 발행한 ETF가 있는데요. 바로 VTES, 이것은 S가 붙었으니까 숄텀이 되겠죠. 단기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VTEB라고 하여서 이것은 단기, 중기, 장기가 다 같이 모여있는 종합 채권 ETF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VTES 같은 경우에는요, 펀드 보수가 0.07%라서 조금 더 싸고요. 그 다음에 VTEB, 이 종합 ETF 같은 경우는 0.05%로서 뱅가드에서 발표한 4가지 뮤니시펄 펀드 ETF 중에서는 가장 싼 펀드 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정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텍스 이그젬트, 세금이 절약된다고 계속 나오는데요. 과연 어떠한 식으로 해서 절세가 되는지, 면세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져온 자료는 사실 뱅가드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피델리티에서 발행한 적이 있는 뮤니시펄 펀드 인덱스 펀드 FMBIX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것을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요. 뱅가드 것이든 피델리티 것이든 이러한 뮤니시펄 펀드, 뮤추얼 펀드랑 ETF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채권 펀드를 가지고 계시면은요, 다달이 이자가 나올 것입니다. 7월 달에 $120, 8월 달에 $138, 9월 달에 $143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자가 붙었고요. 총 연말에 보시면 $705라는 이자가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1099 폼이나 이어랜드 텍스 폼을 보실 때 이것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냐면요. 여러분이 일반 투자 계좌에서 가지고 있을 때 텍서블이라고 하여서 디비던드 혹은 캐피탈 게인, 양도소득세 등이 붙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뮤니시펄 펀드로 인해서 붙는 이자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보듯이 텍스 이그젬트라고 하여서 이쪽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자 소득에 관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여러 개의 주가 하나로 합쳐서 연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에 내야 되는 소득세 그리고 주정부에도 또 내야 되는 소득세가 따로 있어서 조금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을 일반 은행에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이자가 붙었다고 하면은요. 이 이자 소득에 관해서는 연방 소득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주정부 소득세도 내야 되겠습니다. 물론 텍사스, 플로리다 이런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주에 사시는 분들은 주정부 소득세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죠? 하지만 양쪽으로 다 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방정부 채권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이본드가 9%, 7%막 넘어갔을 때 이 아이본드를 사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높아져서 이러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빌, 노트 등의 장기, 중기 채권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보통 트리저리 디렉트.gov에서 직접 구매를 하시거나 뱅가드, 피델리티, 찰스 슈왑 등의 채권 메뉴로 가셔서 연방정부 가버먼트를 선택해서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연방정부 채권을 구입하여서 벌어들이는 이자 소득세는요. 연방 소득세는 그대로 내야 되지만 주정부 소득세는 면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내려가서 실제적으로 주정부 채권을 사게 되잖아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등의 각자의 주정부 그리고 지역 정부 에이전시 등에서 발행하는 이러한 채권을 구매하여서 여기에 있는 이자 소득이 있다면요. 이러한 이자 소득에 관해서는 연방정부 소득세도 면세가 되고요. 그리고 주정부 소득세도 같이 면세가 되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연방정부 채권이니까 연방소득세가 면세가 되고 주정부 채권이니까 주정부 소득세가 면세가 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연방정부 채권이 주정부 소득세가 면세가 되고요. 주정부 채권은 둘 다 면세가 된다고 헷갈리지 않게 확실히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뮤니시펄 펀드 ETF 그리고 뮤추얼 펀드가 있다면요. 어떠한 분들에게 이러한 상품이 잘 쓰일 수도 있냐고 하면은요. 소득이 높아서 소득세율이 높고 그리고 주정부세가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현금이 많아서 이것을 어디에다 안전하게 놓고 이자 소득을 벌어들이고 싶을 때요. 이러한 목돈을 은행에 넣어서 은행 이자를 받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비중의 세금을 연방정부의 소득세로 내야 되고 그리고 주정부에도 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러한 돈을 계속 조금씩 불려나가면서 이자를 최대한 내 주머니로 많이 들어오고 싶을 때 뮤니시펄 펀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전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텍스 이그젬트 인터레스트로 들어가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니까요. 그만큼 절세하는 기능이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시는 주에 따라서 어떠한 상품을 사실지 한번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네바다와 같이 별도로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곳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VTEB, VTES, VTEY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 주의 채권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 것을 사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러한 주에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세만 면세가 되면 되거든요. 뮤니시펄 펀드 아무거나 심지어 VTEC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채권만 있는 이러한 ETF를 사셔도 어차피 연방정부 소득세가 면세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여기도 분산 투자의 입장에서 캘리포니아 하나에 있는 것보다는 여러 주에 있는 이자율이 높은 것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종합을 사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랑 뉴욕과 같이 주정부 소득세를 내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그 주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펀드를 사야지 절세가 조금 더 극대화되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사신 분들은 아까 소개시켜드린 VTEC, 캘리포니아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ETF를 사는 것이 좋겠고요.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NYF 혹은 VNYTX와 같이 뉴욕 뮤니시펄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뮤추얼 펀드 ETF를 사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VTEI를 구입을 하셨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채권도 섞여져 있지만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이런 식으로 다른 주에서 발행한 채권도 여러 개 섞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채권에서 캘리포니아에 해당되는 부분만 면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VTEI를 구입을 하셨는데 20%만 캘리포니아 채권이다. 여기에서 이자가 $1,000를 벌었을 때 캘리포니아에 해당되는 $200는 세금을 안 내게 되겠지만 $800에 관해서는 여전히 주정부에 보고를 하여서 세금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러한 채권 ETF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원금의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직접 구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 투자회사로 가셔서 주식 말고 픽스드 인컴, 고정 수익이 나는 채권 메뉴로 가셔서요. 뮤니시펄을 검색하시면 각 주에서 발행한 채권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개별 채권을 구입하게 되면 어쨌든 만기까지만 지나면 원금 손해 없이 여기에 이자를 보태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와 ETF 같은 경우에서는요. 수요와 공급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원금이 만기되기 이전에 더 싼 가격으로 혹은 비싼 가격으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이러한 큰 회사에서 발행하는 뮤추얼 펀드 ETF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면은 계속해서 이자가 붙고 하기 때문에 원금에 손해가 나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셔서 한두 달만 이자를 가지고 나가서 원금을 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원금에 손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경우는 채권 ETF에 한꺼번에 많은 목돈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뱅가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두 가지 뮤니시펄 펀드 ETF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자 소득에 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기능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상품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생각을 해보신 후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시면은요,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